이 베타 엔돌핀의 역할은 사실 이제 쾌락을 느끼는 건데 약간 쾌락의 형태로서 어떻게 보면 달달한 음식을 갈구하게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포만감을 만든 이 POMC 뉴런이 오히려 단 거를 땡기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다? 정말로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다라는 거야.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이거는 사실 이제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얕게 깔지만 어쨌든 이것도 이번 달 올해 그것도 얼마 안 됐어. 디저트 배의 실체가 밝혀졌다는 연구가 이번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또 이제 랩미팅을 다뤄볼 텐데요. 자, 사실 디저트 배 존재하는가? 이거 그냥 핑계 아닌가? 아니면 실제로 과학적으로 존재하는가? 요거에 대한 어떤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과연 밥을 많이 먹어도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초콜릿, 혹은 사탕 이런 거를 배가 부른 상황에서도 주면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사실 가능하다라는 거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과학자들도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굉장히 즐겨봤던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위기탈출 넘버 아시죠? 위기탈출 넘버. 그 개그맨 양상국 씨가 나와가지고 일단은 엄청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이 배부른 상태에서 위사진을 찍는데 위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간식을 갖다 주는 거죠. 간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달달한 간식을 갖다 줬더니 표정이 바로 바뀌죠. 이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실제로 위를 촬영해봤더니 어떻게 되냐?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봐봐요. 지금 위가 아까 배부르게 먹어서 꽉 찬 상태거든요. 위가 꽉 찼는데 디저트를 먹으면서 위가 늘어나. 굉장히 재밌죠. 디저트로 실제로 위가 늘어난다는 걸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캐나다에서도 약간 이거는 좀 재미삼아 쓴 논문인 것 같아요. 이제 CMAJ라고 이제 캐네디안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저널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공휴일 특집으로 논문을 쓴 거야. 공휴일 특집으로 논문을 쓴 거야. 여기 보시면은 카테고리 어떻게 보면 부제죠. 부제로 이렇게 썼죠. 공휴일의 허리라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딥하게 연구한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임상 실험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위를 측정을 했는데 정말 디저트 위라는 게 존재하는가? 위 안에 디저트 주머니가 정말로 존재할 수도 있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의사분들이 찍은 건데 이분들이 일단은 피험자를 모집을 했죠. 근데 이분들은 어디서 모집을 했느냐? 바로 이 캐나다의 어떤 고장에서 블루베리 파이 먹기 대회가 있어. 지금 앞에 보이죠? 지금 굉장히 비장한 표정으로 블루베리 파이를 먹으시는 이 참가자분들이 계시는데 이 블루베리 파이 먹기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을 실험을 위해서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배부르게 먹고 나서 이제 사진을 찍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 위사진을 찍을 때 위사진을 찍는 걸 도와주기 위한 조영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쓰는 조영제가 있는데 여기 이 논문의 저자들이 굉장히 특이한 조영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사진을 이렇게 그 밝은 영역으로 찍게 만드는 거죠. 조영제 중에 굉장히 달달한 조영제를 먹게 한 거예요. 달달한 조영제. 여기 우승자들이 했던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실제로 이 우승자들이 자기들은 항상 디저트를 먹을 공간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특이할 수도 있어. 일반인은 아니야. 여기 우승자 정도 되면 일반인은 아닌데 이분들은 나는 항상 디저트를 먹을 배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일반 조영제를 먹이고 위사정의를 찍었을 때는 이렇게 니은자로 찍혔어. 니은자로 찍혔어. 근데 달달한 맛을 내는 조영제를 먹이고 위사진을 찍었더니 이런 게 생기더라는 거야. 이런 게.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조영제를 먹었을 때는 여기만 찍히는데 그 달달한 조영제를 찍으면 이런 주머니가 생긴다라는 건데 요게 사이즈만 다르지 모든 그 우승자들이 항상 이 주머니를 갖고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정말로 디저트 배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거 갖고 왔지만 좀 믿음이 안 가요. 근데 아무튼 재밌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디저트 배가 정말로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과학자들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2018년에 어떤 그 인터뷰를 갖고 왔어요. 이제 호주에 있는 식품 과학 관련된 과학자분이세요. 러셀 키스트라는 어떤 과학자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하냐면 과학적으로 디저트 배가 가능한 이유는 즐거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밥을 먹을 때 한 가지 음식에 집중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순댓국을 먹어. 그럼 순댓국을 먹고 배부르면 순댓국을 많이 먹어서 배부른 거야. 근데 이 뇌는 내가 배부르게 만든 음식
외의 것을 보게 되면 즐거움을 느낀다.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뭐 양상국 씨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었지만 그거는 한 가지 음식을 많이 먹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디저트를 갖다 주면 요거는 다른 맛을 내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다른 맛의 음식을 보면서 실제로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게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적 지루함에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임상 실험을 해봤는데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어떤 감각적 특정 포만감이라 그래요. 결국엔 배부르다라고 하는 건 포만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포만감에 어떤 특이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81년의 논문인데 여기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 30명 정도 피험자들을 모아서 한 가지 음식들을 먹이는 거예요. 한 가지 음식만을 먹이고 다른 음식들을 봤을 때 즐거움의 변화가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피실험자들을 모아놓고 8가지 음식을 보여줍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8가지 음식을 보여주고 그 음식을 보고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점수를 매겨. 그 다음에 이 8가지 중에 하나를 각각의 피험자들한테 다 다른 한 가지를 배부를 때까지 먹이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8개의 음식을 보여주고 각각의 음식에 대해서 느껴지는 행복감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먹은 음식에 대한 행복감의 변화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내가 먹지 않은 음식에 대한 행복감의 변화는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food eaten, food not eaten, 이건 뭐냐면 먹은 음식이 요 그래프에서 배부르게 먹은 음식이 치킨일 경우에 행복감의 변화예요. 먹기 전에 이거에 대한 행복감의 기준이 이거면 먹은 다음에 행복감의 변화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보시면은 치킨을 배부르게 먹고 났더니 다시 그러고 치킨을 봤을 때 행복감이 1.2 정도 떨어지더라. 그런데 치킨 말고 다른 거를 먹은 사람들은 치킨을 봤을 때 행복감의 변화가 덜 떨어지더라. 근데 소고기는 특이하네. 소고기를 배부르게 먹었지만 소고기는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소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들이 소고기를 봐서 느끼는 행복감의 변화랑 차이가 없네. 이건 왜 이러지? 되게 신기하네. 소고기는 계속 먹을 수 있는, 소고기는 비싸니까. 약간 와규 한우를 먹여서 평소에 이제 피 실험자들이 먹지 못하는 좀 굉장히 맛있는 한우를 줬나 봐. 이거는 배부르게 먹어도 더 먹을 수 있어. 이건 좀 약간 예외로 하고, 이건 좀 너무하네. 호두를 계속 먹이고, 배부를 때까지 호두를 먹이고 다시 호두가 먹고 싶으냐, 이런 거 본 거죠. 초콜릿, 쿠키, 건포도, 빵, 감자.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내가 배부르게 먹은 음식을 다시 봤을 때는 행복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만 아무리 내가 많이 배부르게 먹어도 내가 먹지 않은 음식에 대한 행복감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감각적인 포만감의 특이성을 보여주는 거죠. 포만감의 특이성. 먹고 2분 뒤든 20분 뒤든 이건 유지가 돼. 배가 불러도 포만감을 느껴도 다른 음식을 봤을 때 먹고 싶어하는 그 감정이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다른 음식인 디저트를 봤을 때는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또 재밌는 실험이에요. 소세지를 배부르게 먹은 사람한테 다시 소세지를 먹이면 이게 에너지 인테이크잖아. 먹은 양이야. 첫 번째 식사 때 소세지, 치즈 다 배부르게 먹었어, 피실험자들이. 근데 요 두 개는 배부르게 먹이고 또 먹인 거야. 배부르게 먹이고 또 먹였을 때 소세지 먹인 사람들한테 또 소세지 먹이면은 이만큼밖에 못 먹는다. 치즈 많이 배부르게 먹은 사람한테 치즈 또 먹이면 이만큼밖에 못 먹인다. 그러나 소세지 배부르게 먹인 사람한테 치즈 먹인 경우, 치즈 배부르게 먹인 사람한테 소세지 먹인 경우에는 아까 먹은 만큼 먹더라. 요것도 본 겁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선호도가 소세지를 많이 먹으면 소세지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꺾이고 다른 거에 대한 선호도는 올라가죠. 특히 이제 달달한 바나나나 쿠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선호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건포도죠. 그러니까 달달한 거에 대한 선호도는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있어. 이건 좀 특이해. 요 논문에선 얘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소세지를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세지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지만 다른 음식에 대해서 선호도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달달한 거에서는 오히려 선호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소세지를 먹든 치즈를 먹든. 여기서의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인간이 어떤 한 가지 음식만 먹었을 때 어떤 그 지루함이 그 음식에 대한 포만감을 더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다른 음식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
음식의 다양성 때문에 배부르게 먹어도 우리는 디저트 배가 존재할 수 있다. 뇌의 착각으로. 요게 여태까지의 과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단순히 그 한 가지 음식만 먹었을 때 어떤 그 지루함 때문일까? 그 선호도의 줄어든 때문에 배부름을 느꼈지만 디저트를 봤을 때 다시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포만감의 어떤 특성 때문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 뇌의 착각 때문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디저트 배의 실체가 밝혀졌다라는 거. 이번 달에. 그 말은 뭐야?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까 80년대 논문에서도 이미 힌트가 나왔어. 좀 이상했잖아. 이게 보면 소세지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당연히 소세지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건 맞아. 그리고 소세지 외에 다른 거는 선호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분명히 떨어졌어. 배부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달달한 거에서는 선호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선호도가 올라가는 건 설명이 안 되잖아. 선호도가 왜 올라가냐 이거야. 이거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누가 밝혀내느냐? 바로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이번 달에 사이언스 논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어쩌면 디저트 배가 뇌의 착각이 아니라 뇌가 정말 신호를 줘서 그런 걸 수 있다라는 걸 발표했어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이언스 저널에서 퍼스펙티브로도 다뤘어요. 여기서도 주목을 한 게 뭐냐면 이쪽에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제 포만감의 어떤 선별적 특이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인간 혹은 포유류들은 선천적으로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다. 심지어 이거 놀라웠어. 이거는 이 레퍼런스에서 못 찾긴 했는데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심지어 신생아조차도 더 달콤한 맛이 나는 용액을 더 많이 섭취한다. 이거는 그냥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단맛을 선호한다. 왜냐면 빠르게 에너지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설탕이 빠르게 에너지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화학적으로 이미 우리 유전자가 갖고 있는 거야. 단 거에 대한 이 갈증은 갖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왜 꺼내냐 이거죠. 뭔가 이 단 거가 특이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배부른데도 디저트 배가 따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본능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배부름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이 원리를 좀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오늘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은 키워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식을 먹으면 지방세포에서는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장에서는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렙틴이라는 호르몬과 GLP-1이라는 호르몬이 어떻게 보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에요. 요게 POMC라는 어떤 뉴런을 자극을 해가지고 요게 이제 다시 여기 MC4R 플러스라는 어떤 수용체에다가 전달하는 거야. 나 배불러. 나 지금 포만감 느껴. 라는 걸 전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 그렐린이라는 어떤 호르몬은 배가 이제 공복을 느끼게 되면은 장에서 그렐린이라는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이 AGRP나 MPY라는 어떤 뉴런을 자극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잠깐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것만 갖고 있습니다. MPY와 AGRP 뉴런을 자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MC4R에다가 배고픔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게 경로를 보시면 돼요. 경로를 보시면 돼. 이렇게 해서 시상하부에다가 배부름과 배고픔을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냥 이 용어들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POMC가 어떻게 보면은 배부름을 알려주는 뉴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OMC가 활성화가 되면 나 배불러. 이거 느껴지는 거고, MPY, AGRP가 활성화가 되면은 나 배고파 하는 거야. 배고파해서 밥을 먹으면 GLP-1이랑 렙틴이 활성화가 되면서 POMC를 활성화를 시키고, 그래서 POMC가 활성화가 되면은 배불러. 근데 이제 배고파지면은 그렐린이 막 분비가 되면서 이제 요거를 활성화시켜갖고 배고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이어트 약이 나온 거예요. 요게 뭐예요? 위고비죠, 위고비. 요게 뭐냐면 GLP-1 호르몬과 유사한 어떤 호르몬을 주성분으로 담은 거야. 그래서 요거가 인체에 들어가면은 마치 GLP-1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처럼 행동하겠죠. 어쨌든 위고비든 삭센다든 원리는 이거예요. 이 GLP-1 호르몬을 모방한 그거를 주성분으로 해서 몸에 작용하게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POMC를 활성화를 시켜. 그러면 내가 먹지 않았는데 배부름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식욕을 떨어뜨리는 거죠. 나 배부른데? 나 못 먹겠어. 배불러. 왜? POMC 뉴런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POMC 뉴런을 활성화를 하면 시상하부에서 이 수용체를 자극을 시켜갖고 배부름을 느끼게 한다. 우리 뇌에서 배부른 느낌을 만들어준다라는 거.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요 뉴런이 논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GLP-1이 어떻게 인간으로 하여금 뇌에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잘 분석한 연구가 2024년에 사이언스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으면 이 논문을 읽으시면 되는. 솔직히 논문 이거 일단은 돈 주고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안될과학에서는 전문가 보시면은 한국의 교수님이시죠? 예, 최형진 교수님이 직접 쓰신 논문인데 이 논문을 어떤 내용인지 최형진 교수님이 안될과학 랩미팀에 굉장히 많이 나오셨습니다. 이분의 영상들을 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 뇌가 배부름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의 이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은 우리 최형진 교수님의 랩미팅 영상들을 다 한번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연구를 또 하나 찾았어요. 2021년에 네이처에 퍼블리시된 연구를 보시면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실험쥐한테 실험을 한 거야.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예 24시간 이상 굶은 생쥐와 아니면 24시간 동안 굶고 1시간 동안 밥을 먹인 실험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보시면은 1시간 동안 밥을 먹고 실험을 한 실험쥐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은 냄새를 맡게 하는 거예요. 냄새를 맡게 하는 거 실험쥐에다. 그래서 페로몬 냄새 그리고 음식 냄새를 이렇게 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먹은 실험쥐 같은 경우는 음식이랑 페로몬이랑 선호하는 게 별로 차이가 없다. 생쥐가 머무는 위치를 보니까 경로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밥을 먹은 실험쥐는 페로몬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짝짓기에 대한 열망, 밥을 먹은 실험쥐는 짝짓기에 대한 열망과 음식에 대한 열망의 차이가 크게 없더라. 근데 밥을 먹지 않고 굶은 실험쥐를 보시면 짝짓기고 뭐고 밥을 먹고 싶어 하더라. 짝짓기고 뭐고 배고픔 때문에 밥을 먹고 싶어서 이쪽으로 계속 쏠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배고픔에 대한 어떤 그 욕망은 이성에 대한 욕망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재미죠. 근데 요 과학자들이 추가적으로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를 했냐면 밥을 먹었어. 밥을 먹은 상태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이 AGRP죠. AGRP. 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저거잖아. 뉴런이잖아.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뉴런을 광유전학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빛을 이용을 하면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뉴런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밥을 먹은 생쥐들이 일반적으로는 밥을 먹으면 그 페로몬과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차이가 없는데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쥐한테 AGRP 뉴런을 활성화를 시키면은 배부른데도 배고픈 줄 알고 계속 먹더라는 거야. 음식 냄새에 미쳐버려 하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봐봐요. 배부름을 느끼게 도와주는 뉴런이든 아니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뉴런이든 간에 여기 PVN 사실은 이제 PVNH라고 보셔야 돼요. 이 하이포 이제 시상하부거든요. 시상하부 H로 들어가면 시상하부인데 요 시상하부에서의 어떤 수용체를 자극을 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배부름과 배고픔은 우리가 시상하부에서 일어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결과를 봅니다. 보시면은 재밌어요. 아까 AGRP 뉴런을 켰더니 우리는 이 시상 하부에서 냄새에 대한 자극이 강해질 줄 알았는데 보면은 지금 이게 뭐냐면 이 광유전학이라고 했잖아요. 이 빛을 특정 위치에다만 쏘는 거야. 그러면 이 특정 위치에 있는 AGRP 뉴런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 ARC는 그냥 전체가 다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PVH가 아까 시상 하부라 그랬어. PBT는 시상이야, 시상. 근데 PVH는 아까 배부름과 배고픔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 PVT는 일종의 약간 감각을 어떤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일종의 약간 그 쾌락에 대한 어떤 반응을 느끼기도 해요. PVH를 활성화를 시켰을 때는 실험쥐들이 음식을 보고도 이게 활성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냄새를 맡고도 별로 반응을 안 해. 아까 분명히 시상 하부가 AGRP가 활성화가 되면은 시상 하부에서 분명히 배고픔이 활성화된다고 했는데 이 냄새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안 하더라는 거야. 근데 PBT 시상 쪽에서 이 AGRP를 활성화를 했더니 오히려 시상에서 활성화를 했을 때 생쥐가 미친 듯이 음식 냄새에 막 발광을 하더라는 거죠. 요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단순히 이 배부름과 배고픔 혹은 그 음식에 대한 어떤 그 열망 이런 것들이 단순히 시상 하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시상 하부 위쪽에 이 시상에서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오히려 음식 냄새가 시상에서의 뉴런을 자극했을 때 오히려 활발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바로 이번에 나온 논문에 굉장히 큰 힌트가 됩니다. 예, 굉장히 큰 힌트가 돼요. 과연 이번에 나온 막스 플랑크에서 연구한 논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 건지 한번 올해 2월 달에 나온 사이언스 논문 한번 다시 보도록 하시죠. 자,
요게 실험 셋업이에요. 무슨 짓을 했냐면 실험지한테 일단 16시간 굶겼어. 전날 밤에 16시간을 굶겨놓고 90분 동안 사료를 먹입니다. 90분 동안 사료를 먹이고 그 다음에 딱 다 먹자마자 굉장히 높은 당도의 어떤 사료와 그냥 똑같은 사료를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시면은 지금 이게 90분 동안 밥을 먹은 거죠. 자, 어떤 실험을 했든 간에 90분 동안 밥을 이미 배부르게 먹었어. 실험지는 배부르게 먹었어. 근데 90분 뒤에 다시 사료를 주거나 아니면 달달한 거를 줬을 때 먹는 양의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90분 동안 실험지가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바로 사료를 다시 줬을 때랑 달달한 걸 줬을 때 당연히 사료 다시 주면 짜증나지. 안 먹어. 근데 달달한 거를 주니까 이만큼을 더 먹더라. 이만큼을 더 먹더라. 먹은 만큼과 비슷하게 더 먹더라. 이거를 실험지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어디서 일어나는 건가? 이거를 보는 게 다음스러워야 돼.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그 아까 시상 쪽에 활성화가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시상 하부가 아닌 시상 쪽에 활성화가 되는 게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형광 물질을 이제 쥐에다가 집어넣고 빛을 활성화가 되면은 형광 물질이 발광을 하는 어떤 형광 물질을 이제 뇌에다가 집어넣고 시상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사실 이제 배고픔과 배부름을 일반적으로 느끼는 건 아까 시상이 아니라 시상 하부라 그랬죠. PVH. 근데 여기는 PVT야. 이거는 시상이에요. 시상 하부 위에 있는 시상.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상에서는 아까 0분부터 90분까지 계속 그냥 밥을 먹는다 그랬죠. 배고픈 상태에서 밥을 먹지만 이 시상에서는 활성화가 안 돼. 사료를 먹을 때 이 초호가 사료니까 활성화가 안 돼. 근데 90분 뒤에 아까 디저트로 갖다 줬어. 디저트로 그냥 다시 똑같은 사료를 갖다 줄 때는 뭐 먹지도 않지만 이 시상 쪽이 활성화가 안 돼. 반대로 사료를 90분 동안 먹고 달달한 걸 줬을 때예요. 사료를 90분 동안 줬을 때 여전히 시상 쪽은 활성화가 안 돼. 근데 90분 뒤에 달달한 걸 줬더니 갑자기 시상 쪽이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 보이시죠? 빵빵. 형광이 막 엄청나게 막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회색 영역이 쥐가 먹고 있을 때거든요. 먹기 전에 이미 올라가. 보기만 해도 올라가. 그더니 먹을 때도 올라가지만 볼 때도 올라가고 먹을 때도 올라가고 그냥 계속 유지가 돼. 이게 그냥 시상 쪽이 막 발광하고 있는 거죠. 시상 쪽이 막 활성화가 엄청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뭔가 배고픔과 배부름을 느낄 때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뭔가 디저트를 먹을 때는 시상 쪽에서의 활성화가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또 했냐면, 자, 이 실험을 보시면은 또 이제 형광 발현을 하는 어떤 다른 물질을 넣는데, 요 물질은 뭐냐면 시상 영역에다가 빛을 쏘면은 시상 쪽이 약간 활성화가 억제가 되는 거예요. 시상 쪽에 있는 아까 그 배고픔과 배부름을 느끼는 POMC 뉴런이 시상 하부도 가지만 시상에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 시상 쪽을 활성화시키지 않게 억제하는 물질이에요. 여기다 빛을 비추면 그런 물질을 넣어서 빛을 비추지 않았을 때랑 빛을 비췄을 때 차이가 있는가, 이걸 봤더니 아까 밥을 먹고 이 하이 슈가 다이어트, 그러니까 고당도 디저트를 봤을 때 먹는 양이 늘었잖아요. 근데 시상 쪽의 활성화를 억제를 시켰더니 단 거를 안 먹더라.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한 거죠. 아까 실험에서 똑같이 결국 시상 쪽의 역할이 큰데, 디저트가 땡기는 이유가 시상 하부보다 시상 쪽의 역할이 큰데 이 시상 쪽에서 실제로 활성화를 억제를 시켰더니 이제는 단 거를 안 땡겨 하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상 쪽이 활성화가 되면은 배불러도 단 거를 먹어. 활성화를 억제를 시켰더니 단 거를 안 먹더라. 이거 100% 뭔가 시상 쪽에서의 있는 문제 때문에 디저트 매가 생긴 거다라는 거를 암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나오는데, 이 POMC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GLP-1이 아까 비만 치료약이잖아요. 비만 치료약이 왜 원리가 뭐냐면 이 GLP-1이 분비가 돼서 POMC 뉴런을 활성화를 시켜. 그럼 얘가 배부름을 느끼게 이 시상 하부에다가 전달하잖아요. 근데 아까 이 디저트 배는 뭐라 그랬어요? 시상 하부가 아니라 시상에서 일어나. 근데 이 POMC 뉴런이 보면은 시상 하부에는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지만은 아까 시상 쪽에서는 POMC 뉴런이 디저트를 땡기게 하는 역할도 한다는 얘기예요. 배부름을 느끼게 하면서 시상 하부에다가는 야야 뇌한테 나 배불러 이렇게 전달하는데, 시상에다가는 디저트 땡겨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이 POMC 뉴런을 억제시켰을 때랑 억제시키지 않았을 때 차이를 보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나서 POMC 뉴런이 열심히 이제 시상 하부를 배부르다고 했겠죠. 배부르다고 했는데 계속 억제시키지 않았을 때는 달달한 게 땡기는데, 이상하게 분명히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뉴런인데 디저트를 먹을 때 얘를 억제를 시켰더니 디저트를 덜 먹어. 웃기죠? 이런 약간 모순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제 이게 왜 그런가 이런 걸 본 거예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 POMC 뉴런이 뭐라 그랬어요? 배부름을 시상하부에다가 전달하는 뉴런이라 그랬죠. 근데 이 시상하부에다가는 배부름을 전달하는데 이 시상에다가는 디저트 배를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왜 그런가 이거 봤더니 POMC 뉴런이 베타 엔돌핀을 분비를 시켜서 여기에 아편 수용체를 자극을 하더라. 이거를 본 거예요. POMC 뉴런이 아까 시상 하부로 가서는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는데 시상에 가서는 베타 엔돌핀을 분비를 시키더라. 그래서 단계 땡기게 유도한다라는 거죠. 단계 땡기도록 유도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억제를 시키고 활성화를 시켰더니 실제로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단계 땡기는 효과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POMC 뉴런을 억제를 시켰더니 단계 덜 땡기고, 배부른 상태에서 POMC 뉴런을 억제를 시켰더니 단계 덜 땡기고, 아니면 이 베타 엔돌핀의 분비를 억제시켰더니 안 땡기고, 아니면은 이 수용체를 활성화시켰더니 덜 땡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미 그냥 베타 엔돌핀이 작용하지 않았는데 활성화를 시켜버리면 또 단계 덜 땡기고 이런다는 거야. 굉장히 웃기죠? 근데 요게 되게 웃긴 게, 요거는 하이 슈가잖아요. 고지방의 디저트를 제공했을 때는 이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이 영향은, 배부를 때 디저트 배가 따로 있는 거는 진짜 온전히 이 달달한 디저트만 해당한다. 그냥 고지방은 해당이 되지 않아. 여기 사실 베타 엔돌핀이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 마약과 같은 거거든요. 이 인간이 몸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마약과 같은 거예요. 이 베타 엔돌핀의 역할은 사실 이제 쾌락을 느끼는 건데, 약간 쾌락의 형태로서 어떻게 보면 달달한 음식을 갈구하게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포만감을 만든 이 POMC 뉴런이 오히려 단 거를 땡기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다? 정말로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다라는 거야. 단순히 그냥 착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거. POMC 발현 뉴런이 활성화가 됩니다. 밥을 먹으면. 그러면 얘가 하나는 시상하부로 가고 하나는 시상으로 가. 여기 시상하부랑 시상이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시상하부에만 초점을 맞춰갔단 말이야. 대부분. 왜냐? 시상하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그 비만 치료약을 얘기할 때처럼 배부름과 배고픔을 느끼는 영역이거든요, 사실. 근데 알고 보니까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뉴런이 그만 먹게 하는 신호를 계속 이 MC4R이라는 수용체에다 전달을 하지만,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의 어떤 원리죠. GLP-1을 이용해서 POMC 발현 뉴런을 활성화를 시켜서 MC4R 수용체한테 그만 먹자, 배부르다라고 신호를 전달하는 게 비만 치료제의 역할인데, 이 POMC 뉴런이 활성화가 되면은 시상에다가는 베타 엔돌핀을 분비시키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포만감을 느꼈는데 베타 엔돌핀이 분비가 되니까 이게 갑자기 달달한 걸 보게 되면 아까 양상국시처럼 갑자기 웃음이 나와. 먹고 싶어. 단 거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모순적인데도 불구하고 배부름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시로를 발생시키는 POMC 발현 뉴런이 반대로 디저트 배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탐미자 교수님의 말씀처럼, 그 말은 비만 치료제를 많이 먹어서 배부름을 느껴도 그 상태에서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보면은 땡기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한번 이 비만 치료제를 맞아보고 단 거를 봤을 때 먹고 싶어지나, 요거가 갑자기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아마 비만 치료제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위고비든 삭센다를 쓰시든 한번 좀 써서 포만감을 느끼시고 식욕이 떨어졌을 때 아이스크림이나 뭐 약간 달달한 디저트 좋아하시는 거를 딱 봤을 때 그거는 먹고 싶어지는지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디저트 배가 뇌가 그냥 약간 다양한 걸 먹고 싶어하는 착각이 아니라 진짜로 이 인간의 유전자가 갖고 있는 본능적인,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그 단 거에 대한 욕망, 단 거에 대한 욕망을 오히려 끌어올린다라는 거를, 끌어올림으로써 디저트 배를 만든다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번 달에 증명을 한 겁니다. 뇌의 착각이 아니라 뇌가 진짜 그렇게 신호를 만들더라. 디저트 배 진짜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뇌의 착각이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음식만 먹고 느껴진 지루함에서 오는 특정 포만감이 아니라 실제로 뇌는 단 거를 땡기게 하는 신호를 증폭시킨다. 왜? POMC 뉴런이 베타 엔돌핀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오늘의 랩미팅 주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각, 안 될 각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아유, 감사해요.